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이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퇴 의사 표명한 지는 오래됐고 오늘 이제 고별 기자회견을 고별 한 거죠. 기자회견.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활동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하. 이제 내일 하루 남은 건데 네네. 예, 평일로 치면 네네. 근데 뭐 없다고 봐야죠. 자, 이제 없어진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고별 방송에서도 기자들이 아무래도 좀 질문의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를 좀 향한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굳이 이제 물어보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멘트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죠. 첫 번째 거 하나 좀 띄워주시죠. 이거 뭐 구만 이제 원내대표를 퇴임하면서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 대해서 이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당원과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굳이 뭐 평가를 하라고 하시니까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수년간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아주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네요. 이게 지금 놀랍게도 대선 대패하고 난 뒤에 지금 반응이긴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네요. 어. 음. 근데 이제 어떤 정치인 한동훈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정치인 한동훈. 그 얘기는 아직 안 한 거니까. 그러네요. 발언이 더 준비돼 있나요? 그 다음 것도 저희가 준비는 돼 있는데 바로 그럼 좀 볼까요, 예. PD님?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기술을 파괴하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20수년간 함께 공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의 조직원들과의 그런 어떤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왜 자기가 정치인 한동훈이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쭉 한번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댓글창 반응이 지금 난리가 나 있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지금 분노가.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입직을 했기 때문에 네. 검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정을 받다 보니 윤 대통령과 같이 일한 시간이 길었고 네네.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분의 어떤 파격 발탁 인사로 인해서 네네. 기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된 거 맞습니다. 어허. 근데 거기서 잘했으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장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어허.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분은 시혜를 받았다. 윤 윤 대통령 아니었으면 뭐 장관 했겠어? 어허. 뭐 비대위원장 했겠어? 어허. 이제 이런 거예요. 덕분이다 이거네요. 그리고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비슷하던데 뭘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분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확인한 바로는 윤 대통령은 어릴 때 그 강릉 외가에서 같이 놀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기억을 못 한다. 그래도 친구 하자. 그래서 이제 좋은 배포를 보여줬다. 이게 이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또 네,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친구라고 했지만 네네. 사시가 돼서 그 검찰에 이제 15로 네네. 갈 때 이 두 분이 동갑이지만 사시가 6년 선배예요. 권성동 의원이. 네네. 그러니까 6년 선배 검사 방에 네 저분 어릴 때 안다 해서 이제 가서 그 얘기를 꺼냈더니 이분 전혀 모른다. 기억이 안 났는데 또 그래도 그런 얘기가 이분이 있군요. 권성동 의원이 그럼 지금부터 친구하자. 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윤 배포를 대통령 좀 엄청 보인.
엄청 고마웠겠죠. 근데 그렇죠. 검찰에서 친구 사이에도 선후배가 역전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6년이나 차이 나면. 그러니까 이제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윤 대통령.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과 비슷했다는 얘기는 그럼 윤 대통령 잘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잘 하고 여기 그러네요. 와서는. 네네. 그럼 본인이 한동훈 대표랑 잘 맞는다는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고 한동훈 어. 대표의 평가가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소통을 좀 뭐 하기를 소통을 좀 바라는. 하고 그러면 윤 대통령 그럼 돌려 깐 겁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혼재돼 있어 지금 말씀이. 어허. 자, 그럼 국민들이 뭘 원하고 당원들이 뭘 원하고 공감 능력 그럼 권성동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왜 밈이 도는지 왜 음. 우리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왜 65대 35로 이재명보다 더 비호감이 높았는지. 비호감도가 높았는지 네네. 이런 거 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별 인사를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약간 그러면 좀 여러 가지가 좀 평가가 섞여 있는 무조건 나쁜 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했다고 보시는 저 같은 거네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어허. 그러니까 뒤끝이 있네요, 이분이. 굳이 물어보니 굳이 답변하겠다라는 식이었거든요. 굳이 물어볼 때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죠. 그 그렇죠. 기자들이 뭘 얻고 그렇죠. 싶겠어요. 이런 영상이 바이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스타일은 잘 그냥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약간 좀 감정 상한 게 있는지 얘기를 굳이 하네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지내시고 원내대표 지금 벌써 2번째 하고 음. 당대표 권한대행 몇 번째 했습니까? 어허.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당대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지위에서 당을 끌고 왔다가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이 꼴이 났죠. 그럼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그날도 아하. 말씀드렸잖아요. 폐장에 이렇게 뭐 혀가 길면 안 된다는 말까지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혀가 참 짧아야 그런,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 써서 송구하긴 한데요. 참 그렇습니다. 참 진짜 유구무원의 상태여야 되는데 눈에 띄는 게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하더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시죠. 윤 대통령께서 당과 일체의 상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서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최대의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다수가 조기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 남짓한 의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라는 것, 당 지도부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대선 패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당 지도부와 아무도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제 기억에 지난번에 이제 그 경선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했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자기는 어떻게 당 대표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의 없이라는 말에 네.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진 거고 어허. 진단도 잘못됐어요. 어허. 계엄 때문에 대선이 진 게 아니라 계엄 때문에 대선이 생겼죠. 아하.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계엄으로 인해 왜 가지고 우리가 대선이 생겼죠. 2025년에 대선을 어허. 해야 되냐고. 그렇죠. 그렇죠. 27년에 어. 할 대선을 왜 2년 그렇죠. 땡겼냐 이 얘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계엄 때문에 대선이 졌다니. 어허.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진단도 잘못된 거가 있네요. 사실관계를 그다음에 어허. 지금 하는 얘기가 자 우리 당에서 조기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시도했다. 그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윤 대통령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이선 후퇴하고 물론 법에는 없지만 네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위주의 중심의 행정 그랬었죠. 그 당을 서포트하겠다. 그게 이제 당사에서 두 분이 서서 얘기하는 바람에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네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하고 면담도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럼 그렇기로 하기로 합의된 건데 윤 대통령이 돌변을 해서 돌변했죠. 갑자기 기자 발언을 하면서 네네. 입장을 발표하면서 계엄은 정당하다는 짓이. 할 수밖에 없었고 원인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되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는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 임명하려고 국무회의 하려고 하고 시도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차 탄핵안은 반대했어요. 1차 탄핵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렇죠. 일본 중심의 괴이한 네네. 뭐 외교 정책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안 했잖아요. 어허. 그럼 우리는 이제 투표 불성님. 네. 근데 두 번째 지금 주장은 2번, 3번, 4번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막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 게 친한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2번, 3번, 4번 안 막아줬다는 것의 전제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계속 그래 이선 후퇴 내가 할 거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내가 조기에 퇴진하고 질서 있게 가겠다. 그래서 대선이든 뭐든 간에 준비할 시간을 당해주겠다. 이 입장을 견지한 상태였어요. 의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아하.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양수 당시 이양수 의원에게 네네. 맡겼잖아요. 조기 퇴진 TF를. 그렇죠. 그래서 2월 말 물러나서 4월에 뭐 대선을 하냐, 3월에 물러서 5월에 대선하냐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었잖아요. 로드맵을 다 짰죠. 그게 다 조기 퇴진을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작업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태도 바뀐 얘기는 싹 빼놓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지금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별 인사였는데 진짜 고별일 거예요. 이분이 진짜 중앙 고별일 정치 것이다. 무대에서 이렇게 기자들 많은 데서 자기 의견 내 보일 만한 기회가 앞으로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예상하십니까? 마지막일 것이다. 비호감도 봤잖아요. 어쨌든 이재명보다도 한 30%를 넘는 기염을 토했던 사람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네. 뭔가 좀 반성하거나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아하.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네네.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남일이에요, 남일. 이 당 사정이 죄송하다는 심정과 표정과 하나도 억양과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또 사진도 하필이면 또 쩍벌로 찍혀가지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그 네네 딱 이제 의총할 비교되게끔 때 그렇죠. 보면 이렇게 쩍벌 이렇게 툭해갖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네. 이런 거 그런 어떤 권위주의를 또 이제 또 나타낼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시작한 지 10분밖에 되지 않는데 4,2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